오늘은 가정법 if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동사한다면 주어는 동사할 거야 라는 뜻이죠. 이 if절 속에 동사의 시제가 과거이면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이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데 실제의 시제와는 조금 달라서 조금 혼돈이어죠. 영문법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해요. 하지만은 이것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이고 실생활에서는 조건절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죠. 0번부터 3번까지 있죠. 즉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는 의미겠죠. 0번 조건절은 어떤 결과가 반드시 생기고 마지막 3번 조건절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If you mix red and blue, 당신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는다면 you get purple, 당신은 보라색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것은 0번 조건절이죠.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이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를 갖게 되죠. 여기서 접속사 if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있고 둘 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네요. 현재 시제,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가정법의 핵심이 시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한 단어로만 시제를 표현하기 때문에 simple present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이 present란 말은 지금 현재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pre, 앞에 sent, 있다란 뜻이죠. 즉 우리 앞에 무언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elephants are large animals 라고 표현을 하면 코끼리는 거대한 동물인 거 맞으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 즉 우리에게 진리라고 인식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만 Dinosaurs are large animals 라고 표현을 한다면 공룡들은 이미 멸종해서 존재하지 않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죠. 과거 동사 were를 사용해야 되겠죠. like, love, live, have와 같은 상태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면 I love you를 써야 되겠지만은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면 I loved you, 과거형을 쓰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상대방이 정말 슬퍼하잖아요. 이렇게 현재 존재하는 것에는 열려진 가능성도 포함이 되죠. 어떤 일이 현실에서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if절에 현재형을 써야 되겠죠. 가능성이 실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if you touch the wire, 네가 만약에 그 전선을 만진다면 you get an electric shock, 너는 전기 충격을 받아. 여기서 전선을 만진다는 것은 과거건 현재건 미래건 상관이 없는 거죠. 단지 만진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 일의 결과로서 전기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는 현재형을 썼으니까 100% 일어난다는 거네요. 걱정했던 것처럼 실제로 전선을 만진다면요. 그러면 1번 조건절은 가능성이 약간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예문 들어볼게요. If the airplane is delayed, 만약에 비행기가 연착된다면 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여자가 모임에 늦을까요? 안 늦을까요? 이건 우리의 추측이겠죠. 그래서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will, 뭐뭐일 거야, 뭐뭐 할 거야를 사용해서 she will be late, 그녀는 늦을 거예요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사실 안 늦을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늦을 거라는 예측이 좀 더 크죠. 이번에는 비슷한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If you don't do better, 네가 좀 더 잘하지 않으면 you are fired, 너는 해고가 돼. 두 번째 문장은 will을 썼네요. 너는 해고가 될 거야 라는 뜻이 되겠죠. 차이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즉 0번 조건절은 진리에 해당되는 수준이잖아요. 즉 이 회사나 직장에 인사권을 담당하는 사람이 위협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1번 조건절은 will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변에서 걱정하는 의미로서 그럴 것 같아 라는 추측을 좀 더 하고 있는 편이죠. If you're happy, 네가 행복하다면 이란 말 뒤에 나도 행복해 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떤 시제를 쓰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현재 시제를 쓰면은 훨씬 더 내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아까 이 문장도 주변의 상태에 따라서 will이나 can을 쓸 수가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너는 전기 충격을 받을지도 몰라가 되겠고 can을 쓰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문장은 내일 일어날 상황이네요. 그런데도 현재 시제를 쓰고 있네요. 정말 조심해야 되죠.
영어에서는 미래 시제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가 미래 시제로 알고 있는 will은 주어의 추측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마치 미래처럼 느껴지는 거죠. You can do it, you must do it 해도 사실은 지금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 말이 끝난 그 다음 시점에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편해요. 단순 시제는 두 개밖에 없다. 존재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것은 현재, 지나갔거나 지금 없는 것은 과거 시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이 이미 확정된 것들에는, 즉 정해져 있는 것들에는 말하는 사람의 추측이나 의지가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현재형을 쓰는 거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미 확정돼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The plane leaves for Atlanta at 8:20 tonight. 그 비행기는 오늘 밤 8시 20분에 애틀란타로 출발을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고정된 사실이죠. The meeting starts at 2 p.m. 그 모임의 시간이 이미 결정이 된 모양이죠. 그래서 그 모임은 2시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일 모임이 확정이 됐는데 그 확정된 시간을 나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When do we meet tomorrow? 라고 물어보면은 내일 확정된 그 모임의 그 시간은 언제이죠? 라고 물어보는 의미가 되겠죠. 아직 시간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When will we meet tomorrow? 우리 내일 언제 만날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 일어날 일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현재형을 써서 If it's sunny tomorrow, 내일 날씨가 맑다면 이라고 조건절을 완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절은 We'll eat in the garden. 우리는 정원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라고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을 사용해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영어를 너무 공식처럼 외워서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가능성이 있다면 아니면 주어의 의지를 표현한다면 if절에서도 조동사를 얼마든지 쓸 수가 있네요. 그래서 can과 같은 조동사를 사용해서 if I can't sleep, 내가 잘 수가 없다면, 즉 나는 잠이 안 오면 I get up and read, 나는 일어나서 책을 읽어요. 이 사람은 잠이 안 올 때마다 일어나서 책을 읽는 모양이죠. 그런데 조동사 will은 어떨까요? 당연히 미래 시제로는 쓸 수가 없죠.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실이 실제로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현재 시제를 쓴다고 했잖아요. 일단 그 가능성은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will이 시간이 아닌 주어의 추측이나 의지를 나타낸다면 if절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f you excuse me, 만약에 당신이 나를 용서한다면 이라고 표현을 할 때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을 넣어가지고 상대방에게 조금 여지를 줌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좀 더 공손하고 부드럽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f you'll excuse me, I have to go now. 괜찮다면 난 지금 가야 돼요. 라는 의미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If you will follow me, 만약에 당신이 나를 따라온다면 I will take you to the office. 당신을 사무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약간 사무적인 상황이라서 줄이지 않은 꼴을 사용해 봤네요. 그리고 의지를 나타낼 때 혹은 상대방의 집요한 고집을 나타낼 때도 will을 쓸 수가 있어요. If you will keep open the window, 당신이 굳이 문을 계속 열어놓는다면 you will catch a cold, 감기에 걸릴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문장의 경우에는 내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will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내린다면 we won't go to the park, 우리는 공원에 가지 않을 거야 라는 문장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이번 경우에는 두 사람이 직접 멋진 차를 보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알고 있는 정보는 문장 앞쪽으로 보낸다는 정보의 법칙에 의해서 주절을 문장 앞으로 보내는 게 좋죠.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보인 조건절 if절은 문장 뒤로 보내주고요. 그래서 I'll buy this car. 나는 이 차를 살 거야. If I have enough money. 나에게 충분한 돈이 있다면 말이지. 이 사람은 if절 속에 현재를 썼네요. 즉 이 사람에게는 충분한 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충분한 돈이 생긴다면은 이 차를 사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현재 존재하는 가능성에는 현재형을 쓰죠.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월말이 되어도 이 멋진 자동차를 한 대를 살 수 있는 돈이 갑자기 생기거나 하지는 않죠. 새처럼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람으로 변할 수는 없죠. 로또 복권을 가지고 있으면 일주일은 행복하겠지만 1등에 당첨되리라고는 큰 기대는 하고 있지는 않죠.
즉 일어날 확률이 아예 없거나 정말 희박한 경우가 정말 많죠. 하지만 이 힘든 세상에서 상상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정도 해보고요. 뭐뭐라면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시제를 써야 될까요? 당연히 현재 존재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는 쓸 수가 없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뭘까요?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바로 과거 시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현존함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는 쓸 수가 없으니 발을 살짝 뒤로 빼서 과거로 가는 것이죠. 아까 말했죠. I loved you 란 말은 이제 너를 사랑하지 않아. 지금은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 라는 의미라고 했죠. 말은 하지만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내가 새라면 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을 할 때는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룰 수 없거나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 일들은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를 써줘야 되겠죠. if절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코마 찍어주고요. 주절과 구별을 해주죠. 그리고 다시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지는 주절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상의 조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가상의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if절이 아닌 주절에서는 if 만약에 뭐뭐라면이라는 설정이 없기 때문에 과거 동사만 가지고는 가상의 분위기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우미 동사가 필요한 거죠. 그 중에서도 추측이나 의지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 modal verb, 분위기를 나타내는 동사라고 했죠. 우리말로는 흔히 조동사라고 하는데 왜 조동사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분위기를 나타내는 동사 아니면 모드를 결정하는 동사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조동사 학습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었죠. will, can, may, must는 좀 더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고 어원상 혹은 역사적으로 이들의 과거에 기반을 둔 would, could, should, might는 현실에서 발을 살짝 떼가지고 우리를 약간 가상의 세계로 데려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어 다음에 이 would, could, should, might를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니 if절과 시제도 일치를 하죠. 조동사 뒤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 써주고요. 그래서 if절에는 비동사의 과거형인 was를 사용해서 if I was a bird, 내가 새라면 이라고 표현을 하고 주절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could를 사용해서 I could fly over the mountain 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과거에는 이게 사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가상의 내용이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was 대신에 were라는 동사를 많이 썼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냥 직설법으로서 was를 조금 더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were를 쓰면 좀 더 포멀하게 들리기 때문에 대화 중에는 was가 훨씬 좋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2번 조건절에서는 if절 속에 과거 시제를 써주고 주절에는 would와 could를 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죠. 이 동사들의 이름을 따가지고요. 이름은 가정법 과거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가상의 세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과거가 아닌 현재인 거죠. 즉 현재의 사실과 반대가 되거나 현재 이룰 수 없는 꿈 등을 표현을 하죠. 이 문장을 영어로 고쳐볼까요? 현실 세계에서 입장 바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하고 가정법 과거 시제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주어 I 써주고 뭐뭐 할 텐데 라는 의미로서 would를 써주면 되겠죠. 가정법의 대표 주자죠. 그리고 바로 뒤에 accept the proposal, 제안을 받아들인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친구에게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포멀하게, 너무나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일상의 회화라면 were보다는 was가 나와서 if I was you를 써주고 I would는 줄여서 I'd로 해주는 게 좋아요. 항상 줄임꼴 회화체에서 사용하는 것 구별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복권을 살 때는 당첨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하지만 당첨될 확률은 정말 작잖아요. 그래서 현재형 win보다는 과거형 won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문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if I won the lottery 이렇게 문장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어 I 써주고 would나 could를 골라주면 되겠죠. would를 쓰면 나는 뭐뭐 할 텐데 라는 뜻이 되겠고 could를 쓰면 내가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동사 원형을 이어주면 되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자, 자신의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A 학점을 받을게요 라고 결심을 하니까 옆에 보고 있던 엄마가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네가 A를 받으면 내가 스마트폰을 사줄게. 둘 다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뜻은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 문장은 아이에게 믿음이 있죠. 그래, A를 맞으면 내가 새 스마트폰을 사줄 거니까 열심히 해 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비꼬는 거죠. 절대 A를 받을 거라고 믿지 못하면서 말이죠. 그래, 퍽이나 A 맞겠다. 그래,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 하나 새로 사주지? 라고 하는 정도 분위기를 이 문법 속에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문법의 기본 원리를 알고 학습을 하면 문법 속에도 단어만큼의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직설법과 가정법, 즉 1조건절과 2조건절 분명히 구별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If it rained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we'd go shopping. 우리는 쇼핑을 하러 갈 거야. 지금 전체적으로 어포스트로피를 사용해서 줄임꼴을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we would의 줄임꼴은 would가 되겠죠. 말할 때는 절대 would를 쓰지 마세요. 반드시 줄임꼴을 사용해야 자연스러운 회화가 된답니다. 그 부분만 몇 번 들어보세요. We'd go shopping. We'd go shopping. We'd go shopping. 그리고 문장이 계속 이어지네요. But if it didn't rain, we'd go hiking.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산에 갈 거야. 애써서 발음을 공부하긴 했는데 이런 상황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현실에서 사용하는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두 문장은 가정법 시제를 쓰면 안 되는 거죠.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들은 이렇게 직설법 문장을 써줘야 되겠죠. 조금 복잡하긴 해도 반드시 가려서 써야 되겠죠. 다음은 가정법 과거 완료네요. 제3조건절이죠. 우리는 항상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후회를 하지만 다시 그 일을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인 거죠.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가정이 제3조건절이네요. 어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존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나는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Did I get up early? 내가 일찍 일어났냐고요? No, 그렇지 못했네요. So, 그래서 I didn't catch the train. 나는 그 기차를 잡지 못했네요. 즉, 놓쳤어요. 그 기차만 놓치지 않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실이 달라졌을까요? 실수를 한 것이 과거의 사실이 되었고 이제는 그때를 생각하며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때 그랬더라면 하고 영어로 말을 만들어 볼까요? 영어에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비현실의 가정의 상황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과거보다 더 먼 과거, 즉 대과거로 보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하죠? 그렇죠. 도우미동사로서의 have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 도우미동사 have는 역사적으로는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었지만 지금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상황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 시간을 한 시제 앞으로 쭉 당겨주는 역할만 한다고 했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had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가지고 있다란 뜻이 아닌 이 도우미동사로서의 have 동사 뒤에는 무조건 pp. 과거 완료가 오죠. 이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잔의 상황을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해볼까요? 우선 if 써주고요. 주어 I 써주고요. had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 도우미동사 had 뒤에는 무조건 pp가 와야 돼서 get의 과거분사 gotten을 써서 if I had gotten up early. 내가 일찍 일어났더라면 하고 써주고요. 그리고 주절은 주어를 먼저 써주고 역시 이것은 가상의 세계라는 would나 mode를 나타내기 위해서 would를 써주면 되겠죠. 가정법 하면 would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could는 종종 쓰이지만 should하고 might은 거의 안 쓰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should하고 might은 should pp, might pp 하면서 독립적으로 주절만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would가 조동사니까 뒤에 도우미동사 have의 원형 have를 쓰면 그대로 시제가 한 시제 앞선 시제 대과거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도우미동사로서의 have 뒤에는 무조건 과거분사이니까 catch의 과거분사 caught을 써줘서 I would have caught the train. 그 기차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써주면 되겠죠. 제3조건절, 즉 가정법 과거 완료의 기본형을 정리해 볼까요? 지나간 과거의 사실에 대한 후회나 반대의 상황을 가정을 할 때 사용하는 거죠.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플러스 pp 그리고 코마 찍어주고 주어 다음에 would를 써준 다음에 have 플러스 pp 당연히 주절과 if절 바꿔도 괜찮고요. 정보의 법칙을 따라서요. 일단 기본형을 배웠으니까 다시 이 문장으로 가볼까요? 일상의 말이네요. 줄임꼴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If I'd got up early, I'd have caught the train. I'd 형태가 똑같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어민들은 척척 구별한답니다. 이문 하나 더 들어볼까요? If I'd known it was your birthday. 네 생일이란 걸 알았더라면 I'd have bought you a present. 너에게 선물을 사줬을 텐데 이런 문장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지 않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부정문을 만들어 볼까요? 부정문 만들기는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도우미 동사가 각각 if절과 주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우미 동사들 바로 뒤에다 not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if she hadn't gone skiing, 그녀가 스키를 타러 가지 않았다면 she wouldn't have broken her leg,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을 텐데 란 뜻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영어 발음이 점점 단순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스탠다드한 영어로 인정받고는 있지는 않지만 많은 이들이 이 wouldn't have를 wouldn't have라고 발음을 한다고 해요.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If I hadn't missed the plane, 내가 그 비행기를 놓치지 않았다면 I'd be in 제주도 now. 나는 지금 제주도에 있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가 섞여 있네요. 비행기를 놓친 건 오전 10시이고 오후인 지금은 현재 제주도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아쉬워하는 거죠. 이렇게 가정법을 섞어 쓰기도 하네요. 혼합가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말도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 어제 잠을 잘 못 잤더니 지금 몸이 좀 피곤한 걸 하면서요. 그래서 이 문장도 If I'd slept longer, 내가 좀 더 오래 잤다라면 I wouldn't be so tired now. 지금 이렇게 피곤하지 않을 텐데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if 조건절의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굳어진 표현과 if절의 도치도 곧 준비해서 올릴게요. 아까 도입부에서 if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의문문 사용한 거 기억하시죠? 이유가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게요.